자, 교과서 50페이지 삼국의 항쟁과 야마토 정권의 성장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삼국의 항쟁인데요. 한국사 시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축약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삼국의 이제 항쟁에서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한 나라 바로 백제입니다. 4세기 근초고왕 때 백제는 이제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고구려를 위협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4세기 근초고왕 때 고구려를 공격해서 고구려의 왕인 고국원왕을 전사를 시키죠. 그리고 이제 백제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남조, 그래서 이제 송제, 양진 이런 나라들과 또 바다 건너 동쪽의 외와 아주 긴밀한 연결을 통해서 세력을 유지하려고 했었습니다. 자, 관련된 사진을 보면 이 근초고왕 때 외왕 지에게 이 전한 7개의 가지 달린 칼, 바로 이제 칠지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본의 이소노카미 신궁에 이제 이 보관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보시는 이 유적은 바로 이제 무령왕릉이죠. 여러분들 그 남조의 그 양나라가 있습니다. 이 양나라의 황제인 무제가 불교에 미친 그런 황제인데 백제에 또 불교 문화를 전파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무령왕릉 안에 들어가 보면 이 벽돌 무덤이죠. 바로 이제 이 벽돌 무덤의 형태가 이게 중국 양나라의 무덤을 그대로 뺏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벽돌이 바로 중국 양나라의 벽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 안에 이제 오수전이라고 하는 양나라에서 주조된 그런 동전도 거기에 이제 있고, 중국에 이제 도자기도 있죠. 그런데 이제 이 그 뭡니까, 그 안에 무령왕과 무령왕비의 목받침이라든지 이 발받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본산 금송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 여기 이제 누워 있는 사람은 무령왕, 바로 한국 사람이죠. 그래서 중국, 한국, 일본의 문화가 이제 섞여 있는 그러한 이제 아주 국제적인 무덤이 바로 무령왕릉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교과서로 돌아오면, 자, 고구려는 이제 신라를 지원하고 백제를 압박했다. 4세기 이제 신라의 내무랑이 신라에 쳐들어온 백제 외 연합군을 이제 물리치지 못하자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도움을 요청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5만 명의 군대를 이제 고구려가 보내서 이제 신라를 구원해준 그런 이제 기록이 있죠. 바로 우리 한국사 시간에 그와 관련된 유물 유적으로서 광개토대왕 능비와 그다음에 호명 그릇을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5세기가 되면 이제 고구려가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바로 광개토대왕과 이제 장수왕 때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장수왕은 중국의 이제 북조와 남조와 두루 조공책봉 관계를 맺고, 그래서 이제 이 중국을 안정시켜 놓고 이제 수도를 국내성으로 해서 평양성으로 이제 천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백제를 공격해서 이제 백제 한성을 함락시키고 백제 계로왕을 이제 붙잡아서 죽이는, 그래서 5세기에 삼국의 주도권을 장악한 나라는 이제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자, 6세기가 되면 이제 신라의 전성기죠.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등의 이제 아주 훌륭한 왕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강유역을 차지하기 전 신라는 뭐 백제 중개를 통해서 이제 중국과 교류를 하다가 한강유역을 이제 장악한 후에는 직접 남북조와 이제 교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 남북조 시대를 통일하는 수,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당 제국과 이제 연결해서 바로 그 같은 민족 국가 이제 고구려와 백제를 이제 멸망시키면서 이제 676년 삼국을 통일하게 되죠. 이 6세기 말에서 이제 7세기 초에 이제 고구려는 이제 이 신라가 이제 전성기를 맞이하니까 백제, 돌궐, 외와 연계해서 이제 이 신라와 맞서기도 했었습니다. 자, 일본 열도에서는 4세기가 되면 일본 최초의 정권인 야마토 정권이 등장을 한다고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 야마토 정권이 5세기에 남조, 특히 이제 송나라에 외에 그 5명의 왕이 내리 이제 조공을 바쳤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죠. 외 5왕 찬진제흥무라고 하는 왕이 이제 내리 남조의 송나라에 이제 조공을 바쳤다, 이제 이런 기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야마토 정권 때 시성 제도를 실시합니다.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그 부족 고유의 이제 성이고, 뒤에 이제 성은 이제 뭡니까, 야마토 정권의 그 왕이 호족에게 성을 부여하면서 그 호족들을 이제 중앙 정치 체제로 이제 편입하려고 했던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방의 호족들을 중앙 정치 체제로 이제 편입하려고 했었던 시성 제도를 이제 야마토 정권이 이제 실시를 했었고요.
이 야마토 정권은 이제 삼국으로부터 굉장한 이제 문화를 받아들이죠. 특히 이제 백제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백제로부터 이제 선진 눈물을 이제 받아들이는데, 자 여기 이제 이 한국사에 나오는 지도입니다. 고구려 같은 경우는 뭡니까 그 담징이라든지 뭐 해자, 해관 이런 분들이 이제 이 야마토 정권의 선진 눈물을 전파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백제는 이제 아직기, 왕인, 그 다음에 이제 신라는 바로 이제 뭐 조선술과 축제술, 그 다음에 이제 가야는 토기 제작 기술을 이제 전파를 해주는데, 특히 이제 백제가 많은 문화를 전파해 줍니다. 그래서 일본은 7세기가 되면 일본에서는 이제 아주 활짝 꼽힌 한국식 불교 문화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문화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지금의 이제 나라현 아스카 지역에서 발달했다 그래서 이 문화를 7세기에 아스카 문화라고 부릅니다. 바로 한국식 불교 문화죠. 일본에서 활짝 꼽힌 한국식 불교 문화를 우리가 아스카 문화라고 부른다. 한국에서 불교를 받아들이고 이 아스카 문화를 이제 꽃피우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일본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고대 인물인 쇼토쿠 태자죠. 이 쇼토쿠 태자가 바로 이 아스카 문화를 꽃피운 장본인이 되겠습니다. 이 쇼토쿠 태자가 이제 죽고 나서 일본에서는 이제 이 천황을 대신해서 소가시라고 하는 이제 외척이 정권을 이제 좌지우지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불만을 품고 있었던 나카노의 황자와 그 다음에 이제 이 당나라 유학생 출신인 나카토미노 가마타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645년에 소가시를 살해하고, 소가시 이 소가노 이루카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제 소가시의 권력을 행사하던 사람을 살해하고, 그리고 당나라에 이제 율령 제도를 도입해서 천황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시도했던 그런 이제 이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을 우리가 645년 다이카 개신이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다이카 개신에다가 네모를 좀 치고 당의 율령 제도를 이제 도입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이카 개신 직후에 관료제를 도입하고 또 지방관을 파견하고, 그래서 이제 이 다이카 개신 직후에는 이제 요 야마토 정권 때 실시했었던 이제 시성 제도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호족이 가지고 있던 토지와 백성을 천황에 귀속시키고, 호적 대장과 조세 대장을 만들고, 백성들에게는 구분전이라고 하는 토지를 주고 조용조라고 하는 세금을 이제 수치를 했죠. 그래서 이 다이카 개신 직후에 이제 이 추진된 일련의 개혁들은 이제 주로 당나라의 율령 제도를 이제 도입해서 천황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하고자 했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고, 이 다이카 개신 직후 여러 가지 개혁 내용들이 결국은 이제 701년 몬무 천황 때 다효 율령에 이제 그대로 이제 녹아들면서 일본 최초의 율령인 다이오 율령, 바로 이제 뭐 중앙의 이관 팔성 제도라든지 지방에 이제 국의 지방관을 파견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제 다이오 율령에 그대로 이제 계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밑으로 좀 내려가겠습니다. 도웨인과 일본 문화의 발전. 이제 지난 시간에 도웨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도웨인이 이제 일본 민족 형성이나 일본 고대 국가 성립뿐만 아니라 일본 문화 발전에도 크게 기여를 합니다. 이 야요이 시대, 지난 시간에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도웨인들, 한반도로부터 건너간 도웨인들에 의해서 벼농사와 청동기, 철기 기술이 이제 전파가 됐던 야요이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세기에는 이제 백제와 가야에서 이주한 도공들에 의해서 일본의 토기 제작 기술이 이제 굉장한 단계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 가야의 토기에 영향을 받은 일본의 토기를 이제 우리가 스에키 토기라고 부릅니다. 스에키 토기. 네모를 좀 치시고 가야 토기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좀 쓰겠습니다. 자, 이 고온에서 이제 구원하기 때문에 아주 단단한 스에키를 만들 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제 이 스에키라고 하는 말이 쇠처럼 단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여기 그 교과서에 우리가 쇼토쿠 태자가 607년 건립한 이제 이 호류사가 나옵니다. 자, 바로 이제 이것이 이제 직직사인데요. 일본 이제 나라에 있습니다. 바로 이제 아스카 시대를 대표하는 이제 대표적인 사찰이죠. 이 쇼토쿠 태자가 이제 세웠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이 목조 건축물입니다. 바로 이제 한국식 사찰입니다. 이것이 이 구조가. 그래서 이제 이 호류사 5층 목탑 옆에 보면 이제 호류사 금당이 있죠. 이 호류사 금당 안에 보면
고구려 스님인 담징이 그렸다라고 하는 호류사 금당벽화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제 1949년 화재가 나서 이제 불탔는데 이것은 이제 다시 그린 모사품입니다. 직직서입니다. 굉장히 좀 찍기가 어려웠던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들 이 담징의 호류사 금당벽화를 지금 직직사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유물은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4층에 가면 있는 바로 이 삼산관을 쓴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죠. 이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과 거의 비슷한 재질만 나무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일본에 있습니다. 바로 일본에 지금 선생님이 서 있는 이 고류사에 가면 이 고류사의 이제 보장전이라고 하는 이 건물 안에 이제 있는데 바로 이제 이거죠. 바로 고류사 목조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죠. 사진을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한성백제박물관에 있는 것을 이제 찍어 갖고 왔는데요. 이건 뭐 거의 우리 한국의 이제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과 똑같죠. 재질만 이렇게 이제 나무로 되어 있고 일본의 이제 국보 1호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의 이제 한반도의 불교 문화가 일본에 이제 많은 영향을 줬다. 그래서 7세기 아스카 문화 형성에 이제 한반도 특히 백제의 어떤 불교 문화가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51쪽 지역국가의 이제 등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주 정권에서 이제 지역국가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이제 동아시아의 각 나라들. 삼국 통일 전쟁이 이제 끝난 뒤, 물론 이제 이 당나라는 물러갔지만, 당나라는 당시 이제 세계 최대 영토와 세계 최고의 문화를 가진 이제 그야말로 이제 성당을 누렸던.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만 보더라도 동아시아의 세계 최고의 동아시아의 패자가 된 그런 나라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신라는 삼국 통일을 이제 달성하면서 이제 한반도 지역을 지배하는 지역 국가로 이제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구려 유미 중심이 되어서 이제 발해를 건국하면서 이 발해도 이제 동아시아 질서의 한 축이 되기도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일본은 나라 시대와 이제 해안 시대로 이제 이어지는데 나라 시대와 해안 시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도 이제 나라 시대가 되면 신라와 발해와 마찬가지로 이제 당의 율령제도 선진론문을 이제 받아들여서 그 지역을 이 고정된 지역을 안정적으로 지배하는 이제 지역 국가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일본은 이제 야마토 정권은 이제 7세기 말부터 일본이라고 하는 국호와 천황이라고 하는 이제 호칭을 이제 사용을 하고 견당사를 보내죠. 이제 당에 보내는 이제 선진문물 사절단이죠. 당의 이제 선진문물을 흡수하기 위한 받아들이기 위한 이제 사절단인데 당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이제 국가의 기틀을 다지고요. 그리고 이제 8세기 초에는 이제 당의 장안성을 본떠서 나라의 헤이조쿄라고 하는 이제 궁궐을 건설해서 이제 수도로 삼죠. 그래서 이제 이 야마토 정권 다음의 시대를 우리가 나라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게 710년부터 794년 일본의 수도가 바로 이제 이 나라에 있었을 때 이 나라의 헤이조쿄라고 하는 이제 궁궐을 만들었죠. 이때가 이제 나라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랬다가 이제 794년에 수도를 한 번 더 옮기죠. 오늘날의 이제 교토, 바로 이제 당시에 이제 헤이안교로 이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794년부터 1185년, 미나모토노 요리토마가 일본 최초의 막부 이제 가마쿠라 막부를 세우기 직전까지 한 400년 정도가 이제 이 헤이안 시대라고 부릅니다. 헤이안 시대. 그래서 이제 헤이안 시대가 되면 견당사 파견을 이제 중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고유의 문화가 발달하는데 이제 일본 고유의 문화를 우리가 국풍문화라고 부르죠. 국풍문화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제 일본의 이제 고유의 문자인 가나를 이용해서 이 일본식 소설을 이제 쓰는 모노가타리라고 하는 이제 일본식 소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식 관복을 읽기도 하는. 그래서 이제 일본의 고유의 문화가 발달하는 시기는 이제 헤이안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고정된 영토를 안정적으로 확보한 당, 신라, 발해, 일본 등은 이제 안으로 왕권 강화, 지역 통합에 이제 노력하고 밖으로는 이제 대외 관계 안정과 교역의 활성화, 문물 교류에 이제 힘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과서 53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의 장안성, 발해의 상경성, 일본의 헤이조쿄 이렇게 이제 세 성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 세 성의 구조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특징이 뭔가? 자, 전부 다 이제 이 북쪽에 왕이 거처는 이제 궁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궁성의 정문과 이 도성의 정문을 연결하는 큰 도로가 바로 이제 주작대로죠. 발해 같은 경우는 그 넓이가 뭐 110m가 됐다 그랬으니까 굉장히 큰 도로죠. 이 주작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동쪽에 뭐 동시라든지 서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많은 도로들이 나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 궁궐의 모양은 네모죠. 그래서 이제 이 동아시아 세성의 구조가 이렇게 비슷한 이유가 뭘까요? 누가 누구 걸 보고 뺏긴 걸까요? 바로 발해의 상경성과 일본의 헤이조쿄가 당나라의 장안성을 보고 뺏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당의 문화가 당의 어떤 율령제도가 동아시아 사회에 이제 크게 영향을 끼쳤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겠다. 이렇게 요 지도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1쪽의 교과서로 돌아오면 이제 발해의 석등, 6m가 넘는 그런 이제 이 발해의 거대한 석등인데, 발해의 어떤 웅장한 기상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유물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삼국 통일을 둘러싼 동아시아 국제전이 나오는데요. 한 가지 이제 알아두실 것은 660년 이제 이 나당연합군이 이제 백제를 멸망시키죠. 백제에서는 이제 여러 부흥운동이 일어나죠. 마지막에 이제 이 일본이 이 백제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던 일본이 170척의 배, 27,000명의 이제 수군을 보내서 백제를 지원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나당연합군에게 663년 이제 이 패배를 하면서 백제는 이제 완전히 역사 쪽으로 이제 사라지더라. 그런 내용 좀 살펴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신라가 당나라의 이제 이 뭡니까 나당 전쟁을 치르면서 실제로 이제 이 당나라가 신라를 공격할 때 당나라 서쪽에 토번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이제 당을 괴롭히게 되면서 당나라 군대가 이제 이 신라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번 쪽으로 군대를 빼면서 신라는 이제 당의 군대를 또 물리칠 수가 있었다. 이렇게 한 나라의 어떤 역사가 그 지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상황과 이제 얽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